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요,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기존의 기출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살펴보고 앞으로 공부 방향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작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나온 이 공감 수험서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감 수험서를 준비하신 분들 책 목차에 맞춰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요, 우리 1급 시험에서 2교시에 해당되는 과목이죠. 2교시에는 사회복지 실천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그리고 지역사회복지론 이렇게 우리들의 언어로, 그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세 과목, 과목이라고 우리가 불렀는데요. 이 세 과목을 각각 25문제씩 75문제 75분 동안 풀게 됩니다. 제가 사회복지 실천론 영강 오리엔테이션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 사회복지 실천론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천론을 공부하시고 기술론을 들으면 좋습니다. 또 기술론에 나온 여러 가지 모델들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이론과 연결되기 때문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인행사를 먼저 공부하고 또 기술론을 들으면 이해와 또 응용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영강 오리엔테이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은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은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의 어떤 전문적 기반, 이 두 가지 요소로 크게 나뉩니다. 두 가지 영역,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자, 시험은요, 매회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최근 사회복지 실천과 타 학문과의 연관성,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전문 지식 등이 출제되고는 있는데, 이 전문적 기반, 이 부분에 주로 맞춰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2025년 23회 시험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 또는 사회복지를 어느 정도 공부하셨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요. 자, 이제 어려운 부분은 바로 2장부터이지요. 정신역동 모델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모델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모델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정신역동 모델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모델의 순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모델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그 시점, 시작, 역사하고도 관련이 된 거죠. 자, 정신역동 모델이 처음 나왔다는 거는 우리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정신역동 모델이 비교적 초창기에 개발이 되고 적용이 되고 실천 현장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신분석이론은 우리가 사회복지 고유의 어떤 모델이 아니라 이런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시작으로 해서 개발된 모델이죠. 의료 영역, 심리 영역에서 만들어져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는 모델입니다. 정신역동 모델에서부터 역량 강화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모델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좋습니다. 이 모델에 대해서 이론적이고 개념적으로 공부하는 개요 방법, 그리고 모델의 개입, 두 가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본적인 모델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 그리고 개입 방법, 개입, 기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정신역동 모델 그러면 누가 떠오르나요? 프로이드가 떠오르죠. 프로이드는 이제 정신과 의사였죠. 따라서 이 모델을 공부하실 때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배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을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자, 시험에서 차이점은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는 주요 개념 중심으로 나오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는 아무래도 개입 기술 중심으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이드 또는 에고, 슈퍼에고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방어 기제 이런 개념들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2025년 23회에서도
한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주로 개입 기술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정신역동과 관련된 개입 기술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훈습, 해석과 같은 기술입니다. 그리고 직면 또는 자유 연상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요. 자, 본격적인 강의에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모델은 이 3장입니다. 심리사회 모델인데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나오는 심리사회 이론과는 좀 다릅니다. 다만 심리사회라는 키워드가 겹치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며 사회적으로도 이해하고 접근한다라는 거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2025년 23회 시험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자, 심리사회 모델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심리사회 모델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만들어졌는데 또 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십 년에 걸쳐서 발전이 된 모델입니다. 그런 내용을 아셔야 되겠고요. 따라서 다양한 이론적인 다른 타 이론들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뭐 체계 이론, 역할 이론, 정신 분석 이론 많이 영향을 미쳤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에 영향을 미친 이론들을 보고 심리사회 모델의 특징 봅니다. 자, 시험에서는요, 요게 많이 나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술, 직접 개입 6개 기술, 간접 개입 기술은 수 많이 있는데요. 시험에서는 직접 개입 기술이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간접 개입 기술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지행동 모델입니다. 여기에도 시험 많이 나오고 있죠. 인지행동 모델은 현실에서도 많이 쓰는 개입이에요. 심리 분야에서도 상담에서도 많이 쓰고요. 사회복지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2025년 23회 시험에서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요 개요보다는 개입 기술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2문제 또는 3문제가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앨리스의 합리정서 치료, RET, REBT 이렇게 합리정서 치료, 그리고 베개 인지 치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인지 왜곡,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뭐 극대, 극소, 임의적 추론 이런 거 나오는데요. 시험에서 같이 공부, 본격적인 강의에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지행동 모델은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이 결합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고유한 인지 치료의 기법 그리고 고유한 행동주의적 접근을 알고 이것이 결합된 인지행동 모델은 어떤 것인가 알아두는 것 중요하겠습니다. 자, 5번째는 과제 중심 모델입니다. 우리 과제 중심 모델은요,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개발이 되었다는 것,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등장 배경도요, 굉장히 독특하면서 재미있습니다. 프로이드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적인 접근이나 정신역동적 접근은요, 오래 걸려요. 치료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는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1970년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는 되게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분야, 심리학 분야, 휴먼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서 비용을 줄이자라는 움직임이 대두되면서 짧게 단기간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그리고 효과성이 높은 모델 개발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과제 중심 모델이 등장을 했는데요. 등장 배경하고 특징 아는 거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 23회 시험에서도 한 문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과제 중심 모델은요. 이 개입 과정이 중요해요. 크게는 5단계 또는 짧게는 4단계로 말할 수 있는데요. 구조화 수준이 높습니다. 즉 뭐뭐뭐뭐 해야 된다라는 게 딱딱딱딱 정해졌어요. 딱딱딱딱 정해졌다는 건 우리가 그 정해진 내용을 그때그때 맞춰서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과제 중심 모델의 개입 과정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장은요, 내용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위기 개입과 역량 강화로 출발을 했습니다. 시험도 2개만 나왔는데요. 최근에는 동기 강화 모델이 2, 3년 전에 이제 등장을 했고,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도 또 올해 시험에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요 6장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우리가
6장, 7장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기 강화 모델과 클라이언트 중심 모델은 최근에 이제 등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앞으로는 어려워질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들도 위기 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은 많이 나왔지만 요 문제는 이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성 높다. 많이 나왔다라고 해서 안 나오느냐? 아닙니다. 많이 나왔다는 거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6장은요, 4가지 모델에 대해서 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이런 위기라는 거를 많이 겪고 위기가 가져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다른 것에 미치는 파급 이런 것 때문에 그 위기에 대해서 대처하고 치료를 하는 것 이후에 어떤 트라우마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는 트라우마를 좀 더 빨리 트라우마로부터 회복하는 거에 관심이 생기면서 위기 개입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 문제 정도 매년 나오고 있고요. 역량 강화 모델은 실천론에서도 나오고 기술론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여러분 2교시에서 역량 강화 모델을 2번 만날 수 있어요. 또는 역량 강화 임파워먼트 모델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최근에 급부상하고 있는 동기 강화 모델 있습니다. 정신과 영역, 특히 이렇게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중독 분야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클라이언트가 그 동기를 가지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동기를 강화시키면서 클라이언트 회복을 높일 수 있는 모델, 동기 강화 모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와서 2023년에는 무려 3문제가 여기서 출제가 됐습니다.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볍게 하고 넘어간 장이었는데요. 문제가 많아지고 또 비중이 높아지면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서요. 7장은 점수 받치예요. 여기서만 7문제, 8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공부를 제대로 해 두시면 대량 득점할 수 있는 찬스가 되고요. 공부를 안 했다 그러면 폭망할 수 있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7장과 8장 2개 합쳐서 15문제 나옵니다. 25문제 중에서 여러분 조금 많이 나올 때 15문제 뭐 12문제 15문제 나온다는 거는 뭐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정도의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꼼꼼하게 공부를 해 두시면 득점하기 용이하고 합격에 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가족 사정이죠. 가족을 사정한다는 거는 무엇을 사정해야 된다는 것인가, 내용적인 거, 그리고 가족 사정 도구, 실천론에서도 말했습니다. 가계도 있었죠. 생태도 있었죠. 그리고 사회 관계막 경자 있었죠. 그리고 뭐 생활력 도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가족 사정 도구 알아두시고, 자, 또 뭐니 해도 우리 가족 대상 실천에서 하이라이트는 가족 대상 실천 기법입니다. 6가지 가족 치료를 배우게 됩니다. 구조적, 경험적, 보완, 전략적, 해결 중심 이야기 치료. 1, 2, 3, 4번 하고요. 자, 이 5, 6번은 조금 건널 수 없는 강처럼 큰 차이가 있는 가족 치료인데요. 본격적인 강의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해결 중심 매번 나오죠. 그리고 구조적과 경험적, 보완, 전략은 돌아가면서 하나씩 나오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만도 뭐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조적 가족 치료는 하나씩 다 나온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본 영상에서도 이 부분은 내용이 많아서 2개로 끊어서 각각 강의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요.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입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내용도 많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집단 사회복지 실천이 뭔가 이러한 이해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집단 사회복지 실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집단의 역동성이거든요. 사람이 모였다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여서 대화도 하고 행동도 하고 감정과 정서가 오고 가고 이러한 역동이 발생할 때 비로소 치료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집단의 역동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예를 들면 2사람이 모였을 때와 10사람이 모였을 때
그 집단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다르죠. 집단의 크기도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런 집단의 역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시험에 나옵니다. 또 1대1 상담이 아니라 집단 상담을 이뤘을 때 어떤 독특한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러하게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과가 뭐냐? 이거를 바로 집단의 치료적 효과라고 하는데 집단의 치료적 효과도 가끔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23회 시험에서는 5문제 정도가 이 8장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매우 또 출제 비중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국 사회복지사로서 집단 운영을 잘하려면 준비를 철저히 거쳐서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고 처음에 만나서 좀 분위기도 좋게 하고 동기를 다지는 초기 단계를 거쳐서 집단 성원들의 기본적인 사정, 전체로서의 집단의 사정, 집단을 훌륭하게 잘 이끌고 나가서 이제 종결을 해야 되는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또는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 이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사로서 실천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천 과정을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평가도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기록을 할 때 기록을 왜 하지? 목적. 기록하면 어디다 써먹지? 라는 용도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기록을 할 때 어때요? 뭘 기록을 하고 어떤 건 기록 안 하지? 알쏭달쏭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기록에 포함돼야 될 요소 이런 것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기록을 할 때는요. 있는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록과 중요한 것만 요약해서 하는 기록이 있죠. 이렇게 기록의 유형이 있고요. 이제 문장의 종류는 뭐뭐 했습니다. 라는 대화체와 뭐뭐 하였다 또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화체와 인사를 했다라는 서술체가 있죠. 이런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도 배우고요. 모든 것을 기록하는 유형과 간단한 것을 요약해서 하는 유형 이렇게 다양한 기록의 유형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매년 한 문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망의 사회복지 실천 평가입니다. 실천 활동이 다 끝났을 때 수고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만족도 높으니까 우리 프로그램 효과 좋네 라고 자화자찬하고 자축하는 것도 중요하나 그것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과연 사회복지사들이 시간과 돈을 들여서 열심히 노력한 이 실천 활동이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거는 사회복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 책무성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평가도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2025년에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주로 이 평가 기법 나와요. 사회복지 실천은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실험 평가는 잘 못하고 단일 사례 설계라고 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성격을 갖는 이러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단일 사례 설계의 유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AB 유형이냐, AB 유형이냐, 단일 아까 복수 기초선 설계냐 이렇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또 응용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감 수험서와 함께 여러분들이 또 기본서를 한 3회독 정도 하라고 모든 교수님들이 강조하거든요. 여러분 한 번으로 안 됩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책을 3번 정도는 보셔야 1급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우리 네이버에 카페가 있거든요. 강의를 들으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들 질문 올리시면 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질문에 응답도 하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 10개의 강의를 들으려면 체력도 필요하고요. 집중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여러분들의 다짐도 필요합니다. 모든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또 합격할 수 있도록 좋은 강의로 강의를 또 준비하고 있으니까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없이 영상만 듣거나 하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아요. 눈으로 보고 메모도 하시고 나만의 요약 노트도 만들고 이러면서 1년이라는 장기 레이스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